무야 홍에서 뭐야 홍. 그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데 토론을 자신하던 홍준표 후보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교수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고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 뭐가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사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니, 조국의 편을 드는 홍준표 게 의원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료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도망 다니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된 그래서 네,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사건을 두고 과잉 수사다. 그리고 전 가족을 도륙한 수사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과잉 수사 이런 얘기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제 조국 일가 비리로 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조국 부부하고 그다음에 동생 조건 그리고 조카 조범동까지 총 혐의가 무려 54개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1심 이제 이미 판단이 나오고 2심까지 간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3분은 43개 혐의에서 35개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과잉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일가의 비리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54개의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쌍둥이 숙명여고에서 이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딸한테 줘가지고 그 쌍둥이 아버지하고 같이 교사하고 같이 기소된 경우에는 동일 범죄에 모두 전 가족이 다 이 아버지하고 두 딸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범죄 안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데도 아들하고 그다음에 딸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웅동학원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머니가 연루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도 수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과연 과잉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심지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지금 불거졌는데 바로 고발장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은 휴대전화도 모두 압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넘은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도 휴대전화를 압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과연 이거를 과잉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봐주기 수사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계좌 같은 경우에도 추적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봐주기 수사라고 해야지 이걸 어떻게 과잉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네. 하동재 기자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홍준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한 발언 때문일 텐데요. 과거에는 전혀 다른 발언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사태는 어떻게 보면 사필기정이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좀 늦게 왔죠. 저는 이것을 탐욕의 말로다. 제가 2달 전에 법무부 장관 한다고 설칠 때 대한민국이 아무리 너희들의 나라가 됐지만은 결국은 나대에다가 가족범죄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스스로 물러났죠. 처참한 추락입니다. 네, 김 교수님 저희가 발언을 쭉 이어 들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홍 의원의 입장이 확실히 그제와 2019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일부 이제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역선택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 TV 토론에서 오히려 조국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진중권 교수도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쉬웠던 게
그 첫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놀라운 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자리는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야당 대선 후보를 뽑는 토론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내년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저 TV 토론을 볼 때는 홍준표 후보의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수사검사 홍준표의 수사 철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관행상 가족은 한 명만 구속시키는 게 맞다. 왜 탈탈 터냐? 뭐 본인의 검사 시절에 그런 수사 철학이 있다는 건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검사 그만둔 지 제가 볼 때 한 30년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럼 야권의 대선 후보 홍준표는 검사 홍준표의 수사 철학을 말할 게 아니라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 부분을 제가 놓친 게 아닌가. 홍준표 후보 굉장히 전략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저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큰 미스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데요. 먼저 국민의힘 경쟁자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국 수홍된 거냐, 이렇게 비아냥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에서 조국 수홍된 거냐, 명백히 공정의 가치를 버린 거죠. 그렇습니까? 불공정을 용인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관례나 관용이나 이런 거를 베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가구 일범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이상은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또 워낙 이게 또 말을 빨리 잘 바꾸시잖아요. 금방 또 바꾸셨던데 마지막에. 네, 무야홍, 무조건 야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말에서 지금 뭐야홍, 조국 수홍이냐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실제 온라인에서는 각종 패러디 사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수홍, 억울하게 옥에 갇힌 조국 일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구와 함께 홍준표 후보의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요. 원래는 홍준표 후보가 나는 무야홍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조국 수홍으로 바꾼 패러디물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조국 수홍 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얼굴이 들어간 그런 사진을 합성한 그런 이제 글도 돌고 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홍준표 의원이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젊은 층들의 지지가 이런 이제 평가가 많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조국 사건, 조국 사태가 젊은 층이 현 정부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계기였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이번 사태라고 했죠. 저렇게 조국 수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젊은 층들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발언을 해서 본인의 뭐 진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젊은 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한 부분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젊은 층도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 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저 내용이 젊은이들의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지금까지는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역선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어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같이 이렇게 내로남불에 부패하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국민들이 보셔야 그게 국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뜻을 잘 새겨서 제가 똑바른 나라 만들고 저나 제 주변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기자 굉장히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 발언이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범죄를 척결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있었던 거니까 기본 원칙을 이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왜 저걸 강조했을까 보면은 지금 이제 조국 수사 그리고 이제 박근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좀 다른 얘기를 그걸 뭐 과잉 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수로 완전 괴멸시켰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취했던 입장하고 또 다르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거를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이렇게 같이 어차피 좀 지지자들 지금 앞에서 유세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하고 적대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든 아니면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당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거야말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또 본인이 또 국조인으로서 그 갖고 있던 관점들이 이제 결합돼서 낸 의견이다.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토론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관점들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그런 쟁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궁지에 몰린 홍준표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를 보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을 쪼개고 나가서 탄핵 대선을 참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 똑같은 논조로 내보고 공격하는 거 보고 느낌이 이번 경선에는 이정희가 참 많아졌다 그런 생각. 네, 홍준표 의원은 이게 논란이 되자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본인도 국민들이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다소 물러서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그게 민주주의고 집단 지성이다. 조국 수사에 대한 제 평소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 이렇게 굉장히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김근식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는 유승민, 하태경 후보의 탈당 전력을 꼬집은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로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에서 대선 후보로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좀 구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수, 강경 보수, 원조 보수 분들에게도 구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윤석열 후보를 보수 괴멸의 원조 장본인으로 공격을 했다가 어떨 때는 조국 수사가 과잉했다고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좀 스텝이 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밤과 오늘 지금 다시 또 SNS에 올린 게 바로 하태경 의원한테 목요일 날 굉장히 세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조국 과잉 수사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굉장히 그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나왔던 화면하고 오늘 그 SNS 올린 걸 보면 여전히 그런데 유승민, 하태경을 보면 2012년에 이정희 후보 나와서 박근혜 떨어뜨려 나온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보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럼 2012년에 하태경 의원이 이정희 역할을 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뜻입니까? 그건 조금 과대포장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탄핵을 찬성했고 당을 쪼개고 나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후보 8명으로 압축되는 후보 8명 중에 홍준표 후보 빼고는 7명이 다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국민의힘이 변한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당시 새누리당을 지켰던 분들이나 그리고 탄핵에 찬성해 나가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에 있었던 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합쳐서 탄핵안을 건너서 만든 게 2020년의 미래통합당이고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인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당을 쪼개고 나간 사람이 무슨 이정희 같은 역할을 하냐 이야기하면 다시 이 당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탄핵 이전으로 또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의 정치적 반박은 오히려 더 점수를 얻으려다가 점수를 더 잃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의원이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균식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